소상공인 고효율 전자제품 지원금에 대한 질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상세 공문을 보면서 정확하게 지원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드린 정보를요, 부정수급으로 활용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지원금을 받는데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정보가 도움이 된다는 뜻이겠죠.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상세 공문 보는 법은요, 한전온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신청할 때 한전온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한전온은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소장훈 카페 메인에 가보면 이렇게 한전온이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 링크 달아드렸어요. 자, 소장훈 카페 오셔서 한전온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한전온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잘 보십시오. 어디로 가냐면 효율 향상 수요 관리라고 보이세요? 여기 카테고리 효율 향상 수요 관리, 요 카테고리에 가보시면 뭐 에너지 캐시백, 고효율 과정 있는데 여기서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지원 보이시죠? 이 소상공인 지원을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 공문이 나와요. 요 공문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상세 공문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이런 분들이에요. 질문이 많이 있었던 게, 여정님, 그 집에서 하는 거 안 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증빙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업 개요 가볼게요. 사업 목적은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제 말씀드렸어요. 뭐 에너지 효율화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 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예산 750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이제는 말씀드렸어요. 3월 25일부터입니다. 아직 페이지 안 열렸고요. 3월 25일부터. 그리고 소급 적용된다 그랬죠. 2024년 1월 1일 이후 구매 건에 하나 필수 증빙이 가능하다. 그러면 소급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는 여러분이 질문 주셨던 게, 여정님, 그러면 내가 미리 사둔 거, 뭐 예를 들어서 1월 2일에 샀어요. 그러면 미리 사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 받고 사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3월 25일 날 신청을 하지만은 소급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좀 이따가 이 필수 증빙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필수 증빙을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꼭 뭐 예를 들어서 세금 계산서라든지 카드 영수증이라든지 이거 없으면 증빙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 증빙 꼭 하셔야 되겠다. 그 서류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월 1일 이후에 사신 것도 다 가능하다. 자, 지원 기준은요, 소상공인이어야 되고요. 자, 근데 이런 또 질문 주셨어요. 우리 여정관님께서 부산은 안 된다던데요? 이런 질문 주신 거예요. 댓글에다가.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좀 말이 와전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구역 전기 사업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전에서 하는 건데, 이걸 따로 전기를 계약해서 하는 곳이거든요.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부산 정관 에너지 이렇게 돼 있죠. 부산 정관 지구, 뭐 대전 학하 지구 이런 식으로 이게 구역 전기 사업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아무튼 이 달라요. 조금 달라서 여기에 물어보셔야 돼요. 전기구역 사업자 담당자에게 물어보셔야 된다. 여기에 계시는 이 소상공인 분들은 어디예요? 지역난방공사 한라 아파트 요쪽이랑 한번 보세요. 공문 요쪽 계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기구역 사업자 담당자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원 기기 가볼게요. 그리고 여기 아니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다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전국 공통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원 기기 1등급이죠. 자, 어떤 게 돼요?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그런데 또 질문이, 여정님, 그 상업용 냉장고는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자, 돼요, 안 돼요? 여기 써져 있잖아요. 상업용, 일반용 모두 가능하다. 뭐가? 냉장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냉장고는요, 상업용, 일반용 모두 가능해요. 그 질문의 답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상업용도 가능하구나. 희소식이죠. 자, 에너지공단이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 제품으로 이제 구매 시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전자제품 살 때 물어보시면 돼요. 이미 전자제품
파는 곳은 영업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이거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 제품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다 안내해 줍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 제품. 자, 지원기기인 냉담비,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에 대한 지원 정보는 각 제조사 판매점으로 그래서 이제 문의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미용업은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위험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구매 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 필요하다. 이게 별표 3개 치겠습니다. 자, 건조기 하시는 분들은요, 꼭 제조사 판매점에 설치가 가능한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설치를 안 해줘요. 일반적으로 미용업이라든지 피부관리샵이라든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은 건조기 설치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본 것처럼 어떻게 해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죠. 예, 원칙적으로 안 되지 않고 설치만 가능하면 되는데 그 제조사 쪽에서 판매점에서 설치를 해주느냐 마느냐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럼 제조사 판매사들은 다 알고 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기사 하나만 보고 오겠습니다. 자, 앞에 기사 보면 어떻게 됐나요? 삼성전자 소상공인 에너지 부담 완화 사업 동참한다. 그게 뭐예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에너지 효율 1등급 이거에 맞춰서 또 제품을 또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전자 제품 다루는 곳에서 이 에너지 부담 완화 요거 금방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 이거에 맞춰서 보세요. 2월 26일에 이제는 기사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계. 그래서 과거처럼 기계가 없진 않아요. 옛날에 이거 정부가 했던 거 요 뭐 에너지 효율 1등급 사면은 지원해 주는 거 옛날에는 에어컨만 됐었거든요. 난방기만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불만이 막상 사러 가면 없대더라 1등급이. 그래서 이제는 그 이후부터는 이런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런 데에서 요거에 맞춰서 요 사업에 맞춰서 그 상품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래서 기사 한번 쭉 읽어보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 1등급 에너지 효율 1등급 뭐 그랑데 세탁기 AI 뭐 이렇게 쭉 나왔다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에 다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예,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죠. 자, 구매기기는 사업자 등록증 여기 보세요. 여기 구매기기는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돼야 된다. 그 뜻은 뭐예요? 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에너지 지원금, 가전제품 지원금 받고선 내가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을 사요. 뭐 냉장기 산다, 건조기 산다. 그러면 어디다 설치해야 된다고요?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그죠?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매기기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내 영업점에만 설치가 돼야 되나 보다. 집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거든요. 어떤 여정가족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집은 안 되겠죠? 이렇게. 집에서 설치하는 건 안 되겠죠? 어떤 또 여정가족님이 거기다 댓글에다가 당연하죠. 뭐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당연치가 않아요. 지원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네. 잘 보세요. 자, 소상공인 사업장 소재지가 보세요. 아파트나 주택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는 제외예요. 그럼 이 뜻은 뭐예요? 집에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파트나 보세요. 내가 사업하는 곳이 아파트야. 그죠? 자가 하시는 분들, 내 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내 사업자가 주택이야. 그러니까 내 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예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은 그 질문에 그 답이 맞는 거죠. 집에서는 안 돼요. 안 되겠죠? 여기까지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별표 한 5개는 쳐야 됩니다. 해당 장소에 외부인, 그러니까 고객이 방문하고 동일 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로 제출 시에는 지원 가능하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집에서 사업장 소재지긴 한데 실제 외부인이 방문하고 그 장소에서 동일 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만 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증빙할 수만 있다 그러면 지원 가능하대요. 근데 그 증빙서류가 뭐냐면 보세요. 방명록, 입출 기록, 수업시간표. 이게 뭐예요? 수업시간표가 왜 나올까요? 그렇죠. 공부방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방 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이런 분들은 내가 자가해서 내 사업장 주소지잖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뭐야? 수업시간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내가 집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걸 이제 증빙을 하는 거죠. 고객 응대 사진. 그렇죠. 아이들하고 뭐 공부방이라고 치면은 집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막 하고 있는 거. 당연히 애들 얼굴 나오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 고객 방문 확인증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증빙 자료로 제출 시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등이잖아요, 등. 그래서 이외에도 내가 내 집에서 사업을 하는 업종이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거기서 영업활동에 따른다. 동일 장소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증빙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 고객이 찾아오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문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이 에너지, 그러니까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에서는 대부분이 이제는 짧은 정보만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정 채널을 꾸준하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제가 일일이 답변 드리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너무 많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너무 많아갖고 일일이 답변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공문으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정보를 안 봤으면은, 특히 이제 공부방 하시는 분들, 이런 정보를 안 보시면은 그냥 안 되나 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써져 있잖아요. 원래는 제외지만 증빙하면 가능하다. 그죠? 자, 타 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 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한 경우는 제외예요. 이 뜻은 뭘까요, 여러분? 타 기관의 지원금과, 그럼 딱 눈치가 빠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파워원 얘기죠. 하나은행에서 지원하는 똑같은, 비슷한 지원금이 있죠. 그죠? 둘 다, 제가 작년에 이거 소개하면서, 작년에 이랬어요. 진짜 작년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제가 요거 정부 거랑 하나파워원 소개하면서, 이거 그 당시에는 이 내용이 없었거든. 이거 중복 되겠는데요. 그래서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역시나 중복해서 받으신 분들 꽤 많았습니다. 아니 뭐 그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공문의 내용이 없었거든. 근데 이제는 이번에 나온 거예요. 타 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설치자 가격이 100% 초과한 경우는 그 초과 금액, 경우 그 초과 금액이 지원 대상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안 된다는 건 아닌데, 보세요. 중복해서 받는 거는 막을 수가 없죠. 어떻게, 제가 그랬잖아요. 전산이 어떻게 통일, 이거는 정부 거고 그거는 민간인데 전산 통일이 안 되죠.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아닌데 100%를 이제 초과하는 거죠. 한마디로 완전히 공짜로 받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렇게 되면 그럴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원 제외 대상이다. 그 초과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문에 이제 써져 있다. 이건 알아서 잘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자, 1월 1일 이전에 지원 기기를 구매한 고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일 이후에 사신 분들은 된다 그랬죠. 소급 적용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있죠. 필수 증빙이 없다면 지원 불가. 필수 증빙이 뭘까요? 그 밑에 나와요. 자, 이거를 하시려고 그러면요. 이거 그 고효율 에너지 제품, 뭐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이런 거 난 필요해요. 어차피. 그러면 내 필수 증빙을 하셔야 돼요. 필수 증빙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소급 적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이건 다 6가지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이제 소급 적용 받으려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1월 예를 들어서 5일날 샀어.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되겠지. 어차피 이거 된다면 날짜는 맞으니까. 근데 영수증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증빙을 하셔야 됩니다. 그 6가지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이거는 공통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사거나 전에 샀거나 이 6가지는 다 필요합니다. 자, 중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야? 소상공인 확인, 소상공인 확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확인서, 기기 명판,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정경사진, 구매 증빙, 사업자 등록증. 자, 요거 좀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로서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증빙하는지 너무 많이 필요해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어디 가요? 또 소장원 카페 가야지 또. 예? 여러분은 무조건 소장원 카페 가서 바로바로 가시면 돼요. 다 달아들었어. 여기잖아요. 소상공인 확인서.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예, 소상공인 확인서 이 얘기입니다. 클릭하면 어디로 가요? 여기 나오죠.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이라고 나오죠. 이게 여기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여기 있잖아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여기에요. 그래서 소장원 카페 가셔서 바로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급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쭉 가보면 기기 명판. 자, 모델명 제조번호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죠. 기계 사면, 에어컨 사면, 뭐 냉장고 사면 거기에 다 적혀 있어요. 예. 모델명과 제조번호 다 붙여져 있거든요. 그거 그냥 사진 찍으면 되고, 신규 기기의 에너지 효율 등급 거기 다 붙여져 있잖아요. 1등급이다 이렇게. 그거 확인할 수 있는 라벨 하면 되고. 자, 4번이 중요합니다. 전경사진.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가. 자, 해당 사업장에 실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전경사진. 전경사진은 뭐예요? 실제 내가 설치한 그 공간을 찍으라는 거예요. 냉장고를 예를 들어서 샀어요. 예를 들어서 40% 지원 받아서,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냉장고가 설치된 거기를 찍으라는 겁니다. 저기를 찍는데 실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데에다가 내가 설치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업장에 한다고 해놓고선 친척 집에 막 사주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싸게. 그래서 뭐 되냐면 사진 어플이 뭐 스폰 렌즈라든지 아니면 타임스탬프, 뭐 카메라 베이직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어플들을 활용해서 해당 사업장 주소가 정경사진에 표시되도록 촬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아니, 사진에 해당 주소가 포함된다고?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는데, 자, 이런 어플들이 있습니다. 스폰 렌즈라든지 타임스탬프 이런 어플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진 찍을 때요, 이 GPS, GPS가 뭐야? 지도. 우리가 그거 가잖아요. 우리가 운전할 때 맵 키잖아요. T맵이라든지 다 GPS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내 위치가 표시가 돼요. 이 어플들이 특징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사진 찍잖아요. 그럼 사진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가, 거기가 주소가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찍혀서 나와요. 시간이랑 위치가 GPS 좌표 따라가고 거기에 사진에 아예 적혀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어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플로 찍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부정수급이 안 되는 거죠. 왜? 실제 이거를 찍었을 공간이 그 사업장 주소지인지 아니면은 딴 데인지가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플로 찍어서 그 사업장 주소지가 뜹니다. 그게 그 위치가 뜨다 보니까 뭐 무슨 동 이렇게 해갖고 GPS 따라가거든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사진에 그 주소가 나온다는 거죠. 시간하고. 이해되시죠? 저도 해봤는데 이런 뭐 다 뜹니다. 정보가. 그래서 부정수급을 막겠다라는 거겠죠. 자, 사업장 주소가 없는 전경사진도, 그 뜻은 뭐예요? 그냥 일반 카메라로 찍은 거죠. 그냥 사진만 덩그러니 있는 거. 자, 증빙은 가능하지만, 그 사진 내도 증빙은 가능하지만 현장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왜? 주소가 없기 때문에. 그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이런 어플을 통해서 증빙을 하면은 현장 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부정수급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사업장에 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뭐 이런 어플 하나 다운로드 하셔서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매계약서, 거래신청서 중 하나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자, 구매증빙이에요. 구매증빙. 자, 구매증빙에서 구매계약서, 거래내역서 중 한 부 챙기셔야 되고요. 보세요. 5-1입니다. 구매계약서 있어야 돼요. 거래내역서 꼭 받으십시오. 그 전자제품 살 때 계약서 아니면 거래내역서 중 하나를 발급 받으시고요. 세금계산서 아니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이 세 가지 중에 또 하나 챙기셔야 됩니다. 대부분 신용카드로 많이 사시죠. 그러면 이거 신용카드 영수증 버리지 마시고 갖고 계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세금계산서를 한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수만 인정이 돼요. 영수만. 우리 세금계산서 끊어줄 때 여러분 끊어주는 쪽에서요,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영수 처리가 되고요. 영수 처리가 안 되잖아요. 세금계산서가. 그러면 그쪽에서 돈을 받았다라는 그 영수의 체크가 이렇게 돼 있는 세금계산서여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 영수만 인정된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되고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지원금은요. 자, 160만원, 160만원. 자, 냉난방기 160만원, 사업자당, 냉장고 160만원, 그 다음에 세탁기 80만원, 건조기 80만원. 꽤 많이 지원합니다. 예, 꽤 많이 지원해요. 그런데, 자, 구매 가격이 40%예요. 40%. 꽤 많이 되죠, 사실상. 거의 반을 지원해주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정님, 이거 중복 지원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자, 답은요, 중복 지원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상식과 다르단 말이에요. 집도 안 될 것 같은데, 증빙만 하면 되고, 이거 중복 지원 안 될 것 같은데, 중복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셔야 돼요, 영상을. 안 보면 본인 손해 들이게. 자,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보세요. 여기 있죠.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제품별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별표 3개 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구매 가격이 200만원 냉방기. 자, 여기죠, 여기. 이거를 곱하기 3한 거예요. 세대 샀대요. 그 다음에 100만원짜리 세탁기 세대. 자, 세탁기를 3개 샀대요.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예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냉난방기가 200만원짜리인데, 거기를 3개 샀으면 얼마예요? 60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40%. 그럼 얼마예요? 240만원 아니에요? 그죠? 그럼 240만원 받겠느냐? 아니면은 세탁기가 100만원이래. 그럼 300만원 아니야? 거기에서 40%. 120만원이네?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다 지원 받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자, 냉난방기는 얼마래요? 최대 160만원이잖아요. 160만원. 그럼 뭐야? 240만원이 나와도 160만원만 지원받는다는 얘기고요. 이거 원래 120만원이잖아요. 40% 지원받는 게. 근데 세탁기는 맥시멈이 80만원 아닙니까? 그럼 120만원이 나와도 80만원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근데 이걸 또 돌려 얘기하면 뭘까요? 세대 사도 되고, 세탁기도 세대 사도 되고, 뭐야, 대수에 상관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이거 사도 주고 이거 사도 주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자, 냉장기도 샀고 세탁기도 샀어요. 이거 사도 되고 이거 사도 돼요. 이것도 또 대수에 제한도 없어. 무조건 뭐냐면 160만원 이 한도 내만 지켜주면 되는 겁니다. 이 한도 내에서만 지원하겠다는 거야. 이게 써져 있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 공문에 있잖아. 그래서 이제는 공문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럼에도 이렇게 사도 냉방기 160만원과 세탁기 80만원 해서 총 지원금은 얼마다? 240만원이다. 이렇게 되죠. 지원금은 총 240만원 지급한다. 왜? 맥시멈만. 그 뜻은 뭐예요? 이것도 지원해주고 이것도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넷 중에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넷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넷 중에 다 사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한도 내에서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대수도 제한이 없다라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써져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면 안 해도 되고요. 당연히 이제 필요가 없으면 굳이 내가 돈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필요하는 경우, 내가 어차피 필요했어 그러면 지원하라는 거죠, 이거. 또 한 가지가 그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은요, 뭐 공문에는 안 나와요. 그런 얘기 아는데 저는 알잖아요. 이게 왜 추진이 됐냐면, 첫 번째, 소상공인 이제는 에너지, 고효율로 바꾸면 아무래도 3등급보다 1등급이 덜 먹으니까 전기를. 그런 취지가 있는 반면, 숨은 취지는 뭐냐면, 내수입니다, 내수. 예. 내수예요. 회전시키려고 돈 회전시키려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머리 잘 쓴 겁니다. 예. 소상공인 지원할 겸, 그 다음에 전자제품 내수, 돈 회전시킬 겸.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책을 위반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머리 정말 잘 쓴 거고요.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런 거 보면 되게 좋죠. 이런 거 보면 다 좋은데, 이 문제는 이게 예산 안에 돌아간다는 거죠. 750억 원. 750억 원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산 초과되면 어차피 이제 끝나는 거겠죠, 이것도. 그래서 이래서 대수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어차피 내수 활성화 정책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소상공인 본인 계좌로만 지급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인 계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사업 절차 및 신청 방법 가볼까요? 자, 사업 신청 온라인으로 합니다. 누가 한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한전 말고 구역사업자들 그런 분들 그쪽에다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한전에다가 하는 거고 서류 검수를 한전에서 하고요. 지원금 지급을 한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중요한 거에서 한전 온으로 가보시라는 거죠. 자, 지원금 지급 전후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필요시 현장 확인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자, 이제 부정수급 주요 사례가 나옵니다. 부정수급. 자, 어떤 사람이 부정수급이냐? 의심스러우면 필요시 현장 확인한다 이거예요. 자, 부정수급 첫 번째, 해당 사업장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러시면 안 되죠. 이거 지원 받고 나서 치는 척 사주고 집에다 설치하고 집이 영업장이 아닌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딴 데 설치하면 부정수급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설치 후 사업장 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 이런 시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소상공인 싸잡아서 욕먹이는 겁니다 진짜. 어떤 거요? 일단 지원 받을 때만 딱 진짜 사업장에 탁 해놓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지원 받았어. 돈 나왔어. 그런 다음에 뭐예요? 집으로 갖다 놓는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세 번째, 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거래를 이용해 재판매하는 경우 이러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에요? 지원 받았어. 설치했어. 다 하고 지원금까지 받았어. 그 다음에 당근나라에 파는 거. 당근나라래. 당근에다가 내놓는 거 아니면 중고나라에 내놓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소상공인들이 다 욕 먹습니다. 그러니까 악용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게 그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이 제대로 좀 지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미용실 세탁기 필요하시잖아요. 예. 막 더더더더 이런 거 말고 이번 기회에 만약에 내가 어차피 바꿀 생각이 있었는데 잘됐다 바꿔야지. 예. 이렇게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 이게 돈 버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런 걸 활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중에서 어차피 전자제품 바꾸실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어차피 계획이 없으니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내가 알고 보니 저 옆집이 어차피 전자기기가 망가져서 고쳐야 된다던데 이러면 이제 추천해 주는 거죠. 자, 지원 신청 방법은요. 자,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라는 거. 사이트는 3월 25일. 자, 이 사이트 한번 가볼게요. 자, 사이트 가봅니다. 자, 우리 그저께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소자공 카페 메인에 오시면 여기 있다고 했죠? 소상공인 고율기기 구매 지원 시스템. 자, 여기 있어요. 맨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메인 페이지에서 맨 밑에 요거 그럼 눌러보시면 이렇게 아직 안 열려요. 3월 25일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3월 25일에 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정 청구 등에 대한 조치, 그러니까 이제 부정 수급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어떻게 하느냐. 자, 제재 부과금 됩니다. 예? 어차피 여러분 다 토해내야 돼요. 그것도 가상금까지 붙네요. 예? 그러니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명당도 공표가 됩니다. 명당 공표.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정수급 하지 마십시오. 필요 없으면 하지 안 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이거 받아갖고 당근에 팔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 하신다. 자, 기타 사항 임시 문의처 061-345-155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지금은 간단한 내용만 응대가 가능하고요. 3월 25일부터는 응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가볼까요? 또 질문이 있었어요. 여정님 저 작년에 받았는데요. 또 될까요? 또 돼요. 또 돼요. 써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2023년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 그때는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이었어요. 이름이 예, 에어컨만 돼서 사실상 난방기 이런 것만 세탁기 그 다음에 건조 이런 게 안 됐었다고. 이런 게 예, 냉장고 이런 게 안 됐었다고. 냉난방기만 됐었는데 이게 더 확대가 된 거예요 이번 연도에. 우리가 그때 이거 나왔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딴 거 안 되냐? 세탁기 필요한데 딴 거 안 되냐고 하도 얘기를 했더니 이런 게 하나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정책을 위반하신 분들이 그 나쁜 분들이 아닙니다. 예, 그분들도 다 사람이고요. 해주고 싶어 하세요. 다들 해주고 싶어 하는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 몰라서 본인이 장사를 안 해봤으니까 본인들이 소상공인이 아니니까 모를 뿐이지 알면은 해줍니다. 알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택시를 타본 사람이 택시의 그 노고를 아는 것처럼 장사를 해보신 분들이 고객과의 그 마찰부터 시작해서 뭐가 고민인지 아는 것처럼
그 우리 이게 정책을 입안하신 분들은 그런 걸 안 해봤거든. 소상공인을 안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여정 채널이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바뀐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까지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참 보세요. 작년에 받았던 분들 있어요. 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뭐라요? 2024년 지원기기 신규 구매하고, 이게 신규 구매, 이게 잘려갖고 안 보이는데 아우 앞에 그래요. 예. 제가 사라지겠습니다, 여러분. 사라졌어요. 제 얼굴 안 보이시니까 심심하시죠? 자, 여기 보세요. 2024년 기원기기를 신규 구매하고 적합한 필수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 한도는 2023년 지원금과 무관하다. 뭐야? 무관하대요. 무관하대. 그러니까 새로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고. 그래서 작년에 받으신 분들도 신규로 하실 분들, 신규로 하실 분들은 더 지원하셔도 된다. 그래서 공문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공문 보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렸고요. 아마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정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잘 준비하시기를. 그리고 3월 25일 이전에 제가 다시 한번 곧 시작합니다. 이제 월요일날 시작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잘 신청을 해주시길. 그리고 지금 만약에 가전제품 사신 분들 뭐 해야 된다? 무조건 증빙 서류 남겨놓으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안 받으면 그냥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떼써도 안 돼요. 이거 떼써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매계약서, 거래내역서 이거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사실 때 세금 계산서 이거 받으셔야 돼요. 아니면 현금 영수증, 카드 영수증 이거 있어야 됩니다. 딴 거는 솔직히 딴 거는 뭐 그때 가서 찍어도 되잖아요. 나중 가서 사진 찍어도 되잖아. 근데 이거는 살 때 받아야 된다고. 살 때. 그래서 막 이거 없는데 영수증 다 버려놓고 하나도 없어. 증빙할 게 없어. 나중 가서 해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때 지금 내가 사야 된다 그러면 이걸 꼭 받아 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세 공문을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명확하게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영상 올려드렸던 것이 여러분 그 지원금 어제 또 올려드렸잖아요. 어제 유튜브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안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다른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목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왜 이러지? 그래서 계속 올려보고 또 올려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저는 이제 노출을 시켜버렸죠. 다른 분들은 노출을 못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쪽에서 밟다 보니까 저는 이제 노출을 시켰는데 아무래도 이제 푸시가 가신 분들은 한 2,000명 넘게 보셨더라고요. 푸시가 가서. 근데 푸시가 안 가신 분들은 이제는 제 채널 와서 찾아보려고 해도 목록이 안 뜨니까 못 보셨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뜨더라고요. 새벽에 이제 그게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아무튼 간에 어제 정말 중요한 또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대출이 아니라 아예 지원금 형식으로 경영 개선 안전자금, 경영 개선 안전자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 꼭 못 보신 분들은 어제 영상 꼭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여정 채널을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오늘은 여러분 고효율 기기 전자제품 구입비 지원금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제 영상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는 경영개선 지원금이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게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공문에서 설명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저신용자만 된다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는 공문에 보면은 신용평점 몇 점 이하 뭐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는입니다. 또는 엔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매출 하락 또는 아니면은 저신용 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다들 이게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오해하셨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공문에 적혀 있어요. 공문에 서류가 고거 아니면 고거 이렇게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고신용자니까 안 돼.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매출 하락분만 인증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코멘트를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셔갖고 질문이 그걸 다 못 들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으로서 한 번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을요, 제가 쓸데없는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꾸준히 보세요. 그냥 청소하면서 들으시고, 오늘 주제는 나랑 상관없는데? 그래도 들으세요. 끝부분이라도 들으세요. 끝부분이라도. 어차피 안에 제가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안쪽에는 처음부터 중간까지는 이제 오늘 주제에 맞춰서 얘기하고 끝에는 지난 영상에 대한 질문의 답이라든지 여러분께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끝부분이라도 보세요. 끝부분이라도. 오늘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질문에 대한 해소가 아마 궁금증이 해소됐을 거다. 그래서 또는입니다, 여러분. 매출 하락만 나아졌다. 그 기준에 맞는다 그러면 신청하셔도 돼요. 물론 이제 경쟁은 치열합니다. 원래 그 자금이 경쟁이 원래 치열해요. 원래부터 치열하고 서로 작성할 거 되게 많고. 하지만 연습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왜냐면 계속 있으니까 그게 1년만 있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희망 리턴 패키지가 뭐 올해만 있어서 이게 아니거든, 이게. 비슷한 사업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있으신 분들 한번 지원해 보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여정과장님들 오늘 힘내시고요. 오늘이 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또 오늘 방송이 있어서, 아침 방송이 있어서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방송하고 왔죠. 그래서 저는 아침 일찍 활동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댓글이, 그리고 좋아요 제가 눌러드리는 게 보통 새벽에 많이 새벽도 아니죠. 아침이죠. 한 7시, 뭐 6시 이때쯤 막 제가 막 좋아요 댓글 읽고 좋아요 눌러드리고 막 그러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께 새벽에 좋아요 눌러줘도 놀라지 마시고 다 제가 이렇게 다 읽어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고요. 항상 좋은 일만 여러분께 가득하기를 또 기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처럼 뭐 에너지, 그러니까 고율기기 지원금이라든지 어제 나왔던 또 경영개선 안정자금이라든지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정보,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저도 생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오늘 화이팅 하시고 최선을, 이 영상 보시는 날 또한 그 다음 날이라도 항상 기분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말에 제가 퀴즈를 많이 내드리죠. 주일날, 일요일날 제가 마케팅 수업 할 때도 퀴즈 내드리고 주말 지원금 할 때도 퀴즈 내드리고 간간히. 그러면 이제 커피 쿠폰 당첨자들 기분 좋잖아요. 그거 별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당첨되면 뭐 커피 쿠폰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기분 좋으라고, 힘내시라고, 우리가 같이 힘내자 이런 뜻이니까요. 항상 여러분 여정 채널 오셔서 기분 좋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런 이번 정책은 나랑 상관없어 이런 분도 계세요. 그렇죠. 이제 지원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하지만은 여러분도 소상공인이고, 그죠? 우리가 다 같은 자영업 소상공이다 보니까 또 다른 분들 되는 거 응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나와 맞는 정보가 있는지, 정책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자, 오늘도 외쳐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